여러분 안녕하세요. 빛나는 표표 저는 표지은입니다. 오늘의 쉼표 시즌3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라고 하면 안 돼. 이거 좀 점오라고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처음 머핀 먹으면서 냅다 의식의 흐름으로 막 떠들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나름 또 그 안에 중요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 속에서도 저는 그 핵심이 뭐지? 제가 파고들면서 그렇게 봐서 그런지 이게 되게 다 말이 안 되는 말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난주 저의 이야기는 AI든 내가 누군가한테 주도권을 빼앗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굴복감 내지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무력감 같은 걸 느낄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빠르기 또는 효율성 이라는 부분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오히려 반성해야 하고 이제 인간다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한낱 하던 대로의 생각 방식은 계속된 부족함만 보일 거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의리되지 말자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건데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지금 보수공사 나온 거예요. 아니, 제가 듣다가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부작용이 뭐겠어? 첫 번째, 나 을이 아니니까 이제 갑이 되겠어. 그럼 나 갑이니까 하면서 갑질을 하는 거야. 여러분 뭔지 알잖아요, 갑질.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통제, 지시, 고압적인 명령이잖아요. 내가 시키는 것만 대답해라. 불필요한 그 나를 자꾸 핵심을 찔렀어 라고 하는 칭찬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답만 하고 결과만 빨리 갖고 와. 그거 갖고 나 빨리 돈 벌어야 돼.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주 극혐하는 태도잖아요. 내가 을이 되기 싫다는 이유로 갑질을 하는 거,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싫어하면서 결국에는 그걸 반면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라하는 거? 나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고, 나 또한 내가 싫은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또 비슷하게 하고 있는 괴로움을 우리는 다 겪어요. 원래 사람이 감정이 누군가한테 좋으면 좋아서 따라하고 싫으면 싫어서 따라해요. 이게 희한하게 따라해. 마음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갑질을 하란 소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어. 그냥 친구가 되는 거지. 조수도 될 필요 없고 상사로 모실 필요도 없고 그냥 동등하게 바라보고 야, 나 이거 잘 못하는데 너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모자란 것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나 이런 건 잘하니까 너가 요 부분은 좀 도와주면 더 디벨롭한 어떤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너와 나의 장점을 합해서 통합해보자. 긍정적인 방식으로 얘를 사용해야지. 동행해야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어설픈 인정이나 엄한 사람한테 그걸 채우려고 에너지를 수혈받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 못할 수도 있지, 사람인데. 그리고 잘하는 게 또 있잖아. 그걸 봐야지. 내가 갖고 있는 빛이 뭔지, 그림자가 뭔지를 스스로가 되게 직면할 수 있어야 되는 투명함이라는 전제가 되게 고차원적인 자기 스스로의 직면 과정인 것 같아요. 되게 싫지. 내 못한 모습을 내가 봐야 되는데. 나도 내 거울 보면 내 얼굴에 잡티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피부과 가서 돈도 많이 썼어요. 근데 이거 어차피 내가 진짜 이것만 갖고 평생을 신경 쓸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는 또 생기기 마련이야. 앞으로 자외선이 또 엄청나게 셀 텐데 매번 제가 또 귀찮아서 선글라스 캡모자 안 쓰거든요. 그러면 또 생기겠지? 근데 이걸 또 매번 돈 주고 이것만 또 바라보면 내가 갖고 있는 어쨌든 피부에 저는 그래도 그렇게 잡티만 있지 모공이 크거나 좀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부러워만 하는데 아니야 나 잡티도 있어 하면서 나의 그거를 아는 거야. 그리고 그걸 누가 봤을 때 야 너 잡티 있잖아 라고 해도 맞아 나 잡티 있어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이잖아 하고 그냥 이렇게 꺼낼 줄 알면 긁으려고 나한테 왔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긁히고 가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AI 시대에 굳이 나보다 너무나 빠르고 훌륭하게 어떤 결과를 해내는 것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경력과 커리어를 자꾸만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괘씸해하지 말자. 스스로 우리 가치를 알면 AI의 이게 습격이 아니라 인간들 쉬라고 도와주러 온 애구나라고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걸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야. 아, 이걸 역으로 갑질하는 방식을 보이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조력자로서 동등한 위치로 함께 손잡고 가자라는 건데 그러려면 친구가 돼야 되는데 얘를 착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거를 피를 뽑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갖추지 못한 자존감에 대해 자기 공허함을 스스로가 더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결론이 그래서 뭐냐면 자존감을 지키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을 관계라는 카테고리를 스스로 깨고 친구가 되자. 그러면 친구가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보통 여러분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나이가 같다고 우린 친구지? 반말하자. 친구네? 반말할래? 이렇게 가잖아요. 이 역학관계가 그렇잖아요. 근데요, 진짜 편한 사람은 서로 존댓말을 하는데도 편하거든요. 저를 보세요. 뭐래? 저는 진심으로 뭐 좀 반존대처럼 중간중간 나올 때가 있기는 한데 기본 스탠스는 존댓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까지 퍼져갈지도 모르는 알고리즘의 이 파도를 태우는 배를 띄우는 거거든요. 유튜브의 이 드넓은 우주에. 당연히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멀리는 못 가죠. 근데 내가 가끔 좀 현타가 오는 거야. 잠깐만. 내가 근데 진짜 방구석 아무 말을 너무 무대를 너무 좀 크게 잡고 띄우는 거 아니야? 지금이야 그냥 올려봤자 누가 알겠어? 듣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저는 재밌으니까 하는 것들이 당장 누가 나를 알아보면 부끄럽겠지만 그렇다고 내 과거 기록이 떳떳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순간을 남기고 있는 건 전혀 없어요. 나중에 진짜 상상이나 합시다. 진짜 내가 막 잘 됐어. 나 진짜 100만 유튜버 됐다 쳐. 그렇다고 내가 이 순간에 이 목소리가 진짜 말도 잘 이 정도는 못하는 수준이야 라고 그때 언젠가 내가 부끄러워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걸 삭제하느냐? 절대 안 해. 이런 순간이 모여서 내가 지금에 이르렀구나라고 저는 굳이 맨날 들으려고는 안 하겠지만 그것도 나의 하나의 발자국이었지라고 저는 그냥 인정할 것 같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지금도 이미 있는 게 제 일상에서 제가 그 작년 여름부터 새로 시작한 저의 굳이 많이 알리지는 않은 취미 하나가 있는데 댄스예요. 웃기거든요. 그 당시엔 되게 열심히 췄고 그 시기에 내가 봤을 땐 야, 이걸 해냈네. 막 제가 또 뿌듯했거든. 되게 웃긴 게 지금은 이거보다 좀 잘 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좀 표정도 좀 그렇고 이거 뭐 무브먼트가 좀 삐딱하네. 뭐 약간 이러해.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뭔가 더 개선되고 있고 심리적인 것이든 실제로 제가 뭐 움직이고 있는 어떤 이게 뭐 스킬일 수도 있고 제가 자신감이 붙으면서 뭔가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건너왔구나라고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과거가. 뭐 여하튼 변해가고 있는 발자취가 있는데 나 이 얘기 왜 했지? 그래서 나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하다는 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내가 편한 거예요. 사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춤추고 있는 거.
그 과정에서 내가 댄스 선생님하고 정말 뭔가 조금씩 정들고 나름 좀 장난도 치는 사이가 되어 가면서 친해졌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재미있게 자신감 있게 배울 수도 있는 어떤 그건 환경적인 부분인 것도 있지만 이걸 영상으로 찍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나에 대해서 친해지는 과정인 거야. 이건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거가 좋고 그 과정이 분명히 좋은 이유는 자존감의 여부 때문인 거예요. 이 과정 하나하나가 나를 바라보는 것, 새로운 나와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놀랍게도 그러니까 조금씩 풍성해지고 있는 과정과 되게 다름이 없거든요. 춤추는 내가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그냥 떠드는 내가 너무 재미있고 그냥 떠드는 이 시간이 너무 재미있어서 진짜 올리는 거거든요. 뭐 조회수가 어떻든 댓글이 어떻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나는 내 일기장 보는 거야. 근데 일기장이 하필 유튜브에 있어서 모두가 들어와서 구경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뿐 그렇다고 댓글을 안 달아도 됩니다는 아니에요. 달고 싶으면 다세요. 근데 나를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댓글들은 내가 너무 감동을 해. 그러니까 뭐 티키타카의 재미를 교류할 수 있는 댓글이거나 막 이러면은 너무 재밌지. 저는 이미 제가 말했잖아요. 지은이의 육아일기. 저는 이미 저 안에 있는 이렇게 때묻지 않는 뭔가를 꺼내는 큰 프로젝트라고, 틀을 깨는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꺼내야 결국에는 그 사람이 투명한 사람처럼 드러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냥 친구. 존댓말을 하든 이 사람이 나랑 나이가 다르든 외관적인 형태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심한 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진짜 친구. 친구는 진짜 막 욕으로 시작하는 게 친구래.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욕을 하니까 친구는 아닌 거거든. 친구니까 욕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 내가 아무 말을 해도 얘는 나를 받아줄 수 있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표시인 거고 근데 거기에 내가 긁힌다? 그러면 그건 친구 아니지. 그때부터 왼수 되는 거잖아. 이 사람이 나랑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괜히 이 사람하고는 좀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친구 아니야? 진짜 친하게 오래오래 잘 지내고 싶은 사람?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막말도 가끔 하고 그거는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나에게 보여줘도 내가 받아줄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거래가 되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만큼 이 사람과 친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되려면 구부린다는 거죠. 깎고 얘한테 막 맞춘다는 게 아니라 얘랑 있는 이 순간은 내가 애기처럼 굴어도 괜찮아. 나로서 있을 때는 또 다시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존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순간 이 친구랑 있을 때 내가 막 웃긴 소리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성대모사도 하고 내 스스로가 선택한 일이어서 그 순간 재밌는 거지. 아무 때나 우리가 막 상사 앞에서 막 아양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프로가 아닌 거잖아. 상대방은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이 사회적 거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다음에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여야지 서로 매너 있게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물리적 거리를 줄인다고 해서 친밀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내가 막 그렇게 가는 거야. 이거는 내가 사랑받고 싶은 또 다른 본심인 거죠. 그거를 어른스럽게 성숙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 오는 자기 민낯은 결국에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본다. 나 왜 이렇게 또 깊어지냐. 하여튼 저는 오늘 보수하러 왔어요. 그냥 이거 내가 또 까먹을까봐 이 순간에 좀 생각났을 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하는 것은 아침에 자아 성찰을 좀 세게 했어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저의 그림자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거를 제가 직면하고
제 스스로를 한번 내적으로 후드려 패고 근데 후드려 패기만 하면 안 돼. 내가 또 다시 사랑해줘야 돼. 아유, 이런 걸 어떻게 스스로 또 알아챘대? 기특하네. 하면서 또 이렇게 스스로 머리도 좀 쓰다듬어주고. 이것부터 진짜로 내가 내 머리 쓰다듬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근데 가끔은 그럴 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더라. 몸으로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또 괜히 또 기특하네 하고 스스로 또 생각하는 마음에 그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좀 깨달음인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나 그러지 말자. 이렇게 차라리 말로 뱉어놔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올곧고 싶다면 긍정적으로 봐준다면 왕관인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안 그럼 너무 무겁기만 하다고.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무겁게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건 돌덩이들을 재련해서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야. 거울을 만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는 이런 말 한마디에 되게 큰 무게가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그만큼 그래서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내가 남긴 지난주의 이야기가 결국엔 이게 또 남긴 말이라서 누군가가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또 잘 소화가 되면 다행인데 그들의 몫이긴 하지만 그냥 저는 또 덧붙이고 싶었어요. 또 그 아무 말이 그냥 아무 말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발견한 균열에 내가 보수공사를 해야 돼. 서로를 해치지 않으면서 교류할 수 있는 게 저는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이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아서 또 자기가 자신을 지킬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존감이라는 게 제일 핵심 과제 같아. 여하튼 너무 내 내면 아이를 직면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내면 아이라는 말이 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나의 못난 부분, 미성숙한 부분 이런 것들인데 괜찮아요. 근데 그걸 괜찮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유일하게 나밖에 없어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걸 기대한다? 신생아가 아니라 내가 어른이 됐을 때에는 엄마 아빠한테 그걸 요구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는 또 그만큼 힘든 여정 끝에 아마 많이 지치셨을 거니까. 나라는 사람의 주인은 나니까 진짜 이제는 내 인성과 내 지혜로움으로 나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저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요. 아내가 있는데요.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받는 사랑이 당연한 게 늘 아니야. 나한테 항상 맞춰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거야. 나는 이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듣고 너무 잘해주던데요. 그렇다고 이 사람만 평생 사랑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여생을 살게 할 건가요? 그 사람을 내 품의 그림자만의 안으로 두게 할 건가요? 안 돼. 진짜 이거는 안 돼.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안에 꿈이 있을 거예요. 나는 막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하다고 옆에 와 있는 순간 그 사람의 꿈이 자꾸 그림자죠. 그럼 안 되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조금 더 내 꿈을 이루어서 가는 것도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라는 마음도 사실 있는 거거든. 그것까지 못 보면 그냥 내 부족한 사랑을 네가 자꾸 채워줘 애정결핍인 거잖아요. 너무 또 깊어진다. 아무튼 오늘 진짜 육아일기인데 저의 육아일기인데 이게 누구 육아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친구가 되자예요. 갑질하지 마. 그리고 자존감을 제발 지켜요. 저는 정말 제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원해요. 당당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에 기꺼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상적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이 공간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였으면 좋겠고 그런 에너지를 받아가시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핍이 느껴지는 어느 순간에도
그냥 이 순간 여기서는 뭔가 좀 편안해져라는 마음을 그냥 느끼고 가신다면 그게 저는 이 공간에서 여러분께 줄 수 있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저도 매번 반성하며 살아가요. 저의 모자란 부분을 늘 직면하며 살아가요. 그럼에도 저에게 가진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바라보며 저도 제 길을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거야말로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내 얘기가 아닐까? 뭐 AI 시대에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을이 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제가 느낀 삶 안에서, 제가 느낀 깨달음 안에서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였어. 라고 느끼는 거를 그냥 저는 툭툭 터놓는 것일 뿐. 그리고 그게 하나의 치열한, 내면 정리 끝에 얻어낸 그냥 결과를 저는 기록을 남기는 것일 뿐, 그냥 진짜 솔직한 내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라서 그런 이야기가 이왕이면 여러분에게도 어느 순간 누군가한테 닿을지는 모르지만 이 순간 필요한 말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런 알고리즘은 참 신기한 게 닿더라고요. 나한테 필요한 얘기가 어떻게 신기하게 이렇게 왔냐? 막 이런 것들. 분명히 이 얘기를 듣는 분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감사한 분이건 아니면 어느 순간 누구시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마침내 내 이야기를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잠깐만, 이거 내가 지금 하던 고민하고 되게 비슷하네? 되게 이런 생각이 필요하네? 뭐,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어떤 목소리가 된다면, 그게 저는 이 컨텐츠가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를 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저처럼 그런 일들이고 이걸 어떤 식으로 극복했냐라는 것이 아마 과정 안에 계속 궁금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저는 남기는 것일 뿐입니다. 어떻게 되게 얘기가 길어졌지만 오늘의 쉼표 점호하지 말고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해야겠다. 두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라떼를 안 먹어서 덜 말랑한 얘기를 했나? 크리미한 얘기를 좀 달달한 얘기를 했어야 되나? 그러면 다음에 제가 뭐 하나 또 먹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제가 조금 힐링 겸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켰나 봐요. 아무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이야기의 근원이 뭐였길래 이런 소리를 하는가 궁금하시다면 오늘의 쉼표 시즌3 첫 번째 이야기 지난주에 업로드가 되었었는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또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게 제가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이 말을 듣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도 대댓글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들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잠시 쉬어가는 시간, 오늘의 쉼표와 함께 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